안녕하세요. 금요일엔 투동자 머니로그입니다. 오늘은 투자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해요. 제가 전에 올린 영상 중에 직장인의 1억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것 중에 투자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댓글 달렸는데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투자 공부를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작할게요.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한 질문이었어요. 쉽게 댓글을 달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은 굉장히 너무 방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너무 방대해서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지? 라고 생각이 들었었죠. 투자 공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처음 든 생각은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 재테크의 4가지 원칙이라는 영상이 있었는데 돈을 잘 벌고 잘 지키고 모으고 잘 굴려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원칙을 잘 지켜야지 투자도 있고 잉여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어야 투자도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투자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처음 든 생각은 재테크 4가지 중에 원칙 3가지를 잘 지키고 있어요? 라는 거였어요. 돈을 잘 벌고 잘 지키고 잘 모으고 있어요?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게 제가 처음 든 생각이었죠. 근데 반문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짜증날 수도 있어요. 아니 투자 어떻게 공부하냐고 물어보니까 무슨 재테크 얘기를 하고 있어. 무슨 돈을 잘 지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돈을 잘 벌고 잘 지키고 잘 모은다는 가정하에 질문을 했다고 생각을 좀 할게요. 그렇게 가정을 하더라도 저는 2가지 정도의 생각이 갈리게 돼요. 투자를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투자를 잘하고 싶으니까 그런 걸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투자를 잘하는 방법을 묻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말 공부 방법을 묻는 건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일단 투자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치면 먼저 주식 투자라고 가정을 좀 해볼게요. 주식 투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 주식 투자를 하는 방식이 굉장히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고 기술적 투자나 매크로 투자나 계량 투자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식 투자 공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가치 투자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기업을 분석을 해야 돼. 그래서 주식의 가격이 지금 기업의 가치를 올바로 반영하고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해 봐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가치를 평가해야겠지. 우리가 흔히 아는 PER, PBR 같이 멀티플을 가지고서 상대 가치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 같은 현금 흐름 할인법을 이용해 가지고 절대 가치를 판단한다든지 아니면 캐품 같은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을 갖고서 평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가치 투자자는. 기술적 투자자는 차트 분석을 해야 돼. 21선, 61선, 121선 갖고서 언제 들어가야 되고 언제 나와야 되고 RSI 같은 보조지표를 볼 줄 알아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아니면은 매크로 투자 같은 경우에는 경제 흐름을 봐야 돼. 탑다운이라고 하죠. 경제 흐름을 봐서 거시경제와 미시경제를 보고서 금리의 변화를 본다든지 CPI가 몇이 나왔다. 고용지표가 몇이 나왔다. 이런 시황과 뉴스를 통해서 투자를 언제 해야 돼. 아니면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 해가지고 사계절로 봤을 때 침체기고 혹은 호황기고 회복기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계량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네가 일정한 법칙을 발견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금요일 장 마감 10분 전에 매수를 해서 월요일 장 시작할 때 팔면은 30년간 이득이었더라 몇 프로의 수익을 얻었더라 이런 식으로 어떠한 상황을 백테스팅 해보고 일정한 법칙을 발견해가면서 하는 걸 이제 퀀트 투자라고 하는데 이걸 계량 투자라고 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일정한 비율로만 계속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량 투자라고 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투자자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은 저는 기초 투자자는 절대 아니고 저는 계량 투자자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계량 투자자인데 가치 투자를 공부하면서 매크로 투자를 계량 투자에 접목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주식의 한 가지 영역에서만 봐도 이 정도로 많은 정보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투자 공부 방법을 물어보는 거라면은 저는 이런 순서를 추천을 합니다. 일단은 정보 검색을 해요. 정보 검색을 해서 내가 궁금한 게 뭔지를 일단 알아야 돼요. 아주 초보 같은 경우에는 어디다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겠죠. 그러면은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될 거예요. 난 주식에 투자할 수 있고, 채권에 투자할 수 있고, 예금이나 적금도 투자하니까, 은행에 투자할 수 있고, 그리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거나, 이러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라고 이제 하나씩 이제 다 펼쳐서 봐야겠죠.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이런 거를 다 들어보겠죠. 이제 정보 검색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구글을 통해서,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정보를 계속 얻어가죠. 이제 얻어가다가
이 그림을 제가 잠깐 갖고 왔는데 얕은 정보는 파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뭐 굳이 책을 보지 않아도 얕은 정보는 그냥 검색을 통해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죠. 그러면 이 윗부분은 좀 얕은 정보라고 보는데 윗부분은 얕은 정보인데 아래로 갈수록 집안이 단단해지는 것처럼 아래로 갈수록 뭔가 조금 파기가 힘든 그런 시기가 와요. 근데 보물이 이 얕은 집안에 있으면 다행인데 뭐 보물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은 정보를 통해서도 내가 어느 정도 이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보물이 뭐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내가 혼자 팔 수 있어도 이 밑으로는 조금 버겁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책을 보는 거야. 책을. 관련 정보가 들어가 있는 책을 3권 이상 보는 거를 좀 추천합니다. 왜냐면 이 3권 이상 보면은 뭐 1번, 2번, 3번이라 보면은 1번을 봤을 때 이해 안 됐던 게 2번 때도 안 되고 3번에 이해가 갑자기 딱 되는 경우가 있어요. 책을 쓰시는 분들, 이제 작가님들은 서로 설명법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선 좀 이해 안 가는데 여기선 이해가 되거나 혹은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뭐 여기서는 좀 바로잡아 준다든지 뭔가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련 정보가 들어가 있는 책을 모조리 다 읽으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저도 모조리 다 읽는 편이지만 바쁘니까 한 적어도 3권 이상을 읽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책이나 논문 같은 걸 검색해서 읽으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파 내려가다가 그 다음이 이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 책에 나온 대로 혹은 내가 공부한 대로 한번 실행을 해보자. 이거는 아마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크겠죠. 경험치가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알고서 이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실행을 해야지 관심이 더 가게 돼요. 그리고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실행을 하면. 책으로만 연애를 배우면은 당연히 연애를 실전에서 잘 못하는 것처럼 중요한 건 실전이니까 실전으로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게 되면은 이익이 만약에 이렇게 가 있었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은 거기서도 좀 못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갈 생각을 하겠죠. 뭐 유료 강의나 뭐 이런 걸 선택을 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유료 강의 안 들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저도 유료 강의 듣고 있어요. 지금 듣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도 월가제님을 되게 좋게 봐서 저도 월가제님의 밸류 AI라는 그런 강의를 듣고 있어요. 그 플랫폼에 대한 기대도 좀 큰 상태고 제가 개량 투자자이다 보니까 약간 가치 투자에 대해서 회의가 있었어요. 처음엔 가치 투자자였죠. 근데 가치 투자에 대한 그런 한국 시장에 대한 회의가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을 다시 공부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정보를 또 다시 제가 재정립하게 되면은 또 여기서도 좀 많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들어요. 근데 이제 강의를 판매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이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니까 유료 강의를 바로 들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1, 2, 3번을 실행을 하고서 4번을 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아는 게 없으면은 질문도 못 해요. 그리고 질문을 안 하면은 얻는 게 적습니다.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질문을 많이 해야 이해도 빠르고 얻는 게 많으니까 질문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아는 게 없으니 유료 강의 때 그냥 갓 태어난 오리 새끼처럼 그 강의하시는 분만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1, 2, 3번의 시행착오에 걸리는 그 시간을 저는 낭비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1, 2, 3번에 이런 시행착오와 고민을 좀 많이 하신 분들이 그 다음에 유료 강의를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꼭 유료 강의를 선택해야 되는 건 또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강의를 판매하고 있지 않아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나중에 강의 같은 거를 판매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도 저는 똑같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거 다 하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은 돌아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투자 공부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제가 20대한테 해주고 싶은 말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었을 때 어떤 스승이 좋은 스승인지 어떻게 판별을 하나요? 라고 이런 질문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니 이게 스승이라는 단어는 조금 그렇고 그냥 뭐 조언자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스승은 너무 뭔가 좀 이렇게 뭔가 너무 높은 그런 것 같아 보여가지고 조언자 정도? 뭐 멘토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초기에는 좋은 멘토를 고르는 게 정말 중요하죠. 좋은 멘토를 고르려면은 책을 많이 봐야 돼요. 책을 많이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헛소리를 하고 있는지 가려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모르면은 좀 잘 안 보이잖아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뭘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요. 일단 좋은 멘토를 원하신다면 책을 많이 읽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거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투자 공부를 하기 전에 재테크의 4가지 원칙을 반드시 잘 지키셔야 되고 이거는 뭐 당연히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투자 공부 순서는 일단 나를 알아야 되니까 내가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일단 내가 어떤 걸 알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니까
이런 많은 사례들을 보면서 어떤 사례가 있는지 쭉 먼저 얕은 지식을 쌓아보고 그 다음에 책과 뭔가 논문을 통해서 점점 깊이 있게 들어가면서 내가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건지 일단 내 삶에 대입을 해보고, 저는 여기 단계까지만 와도 충분히 이익을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돈 관리 잘 할 수 있고 충분히 투자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하고 싶다면은 그때는 뭐 유료 강의를 선택을 한다든지 그렇게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멘토를 얻기 위해서는 일단 그 분야에 대해서 책을 읽으면서 계속 습득을 하는 그런 행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운동님은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투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막연했던 그런 투동자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